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의 주제는 여기 뒤에도 보이시겠지만 브라질 채권 갖고 계시거나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 필히 시청하세요인데요. 최근에 저희 디지털 자산관리센터로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그 작년 2024년 한 해에 브라질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셨고, 2023년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셨을 텐데요. 고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2024년 한 해 동안은 헤아라도 20% 가까운 하락세가 있었고, 거기에다 그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브라질 채권 가격 하락 이슈가 있는 이중구를 겪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힘든 상황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관세 문제에 따른 이제 그 브라질의 재정 적자, 이게 적자의 확대 문제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브라질 채권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1일자로 브라질 채권 만기된 그 채권으로 인해서 헤아라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그 새로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실 그 예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저희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옆에 전병화 연구원님을 모시고 2025년 브라질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촬영하러 오시기 전에 다른 데 가서 또 강의를 네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요새 브라질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도 많으시고, 아니면 언제 이제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걸로 지금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들어보기 앞서서 네네. 일단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헤아라가 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이제 이 헤아라에 대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브라질 헤아라 차트를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한번 이제 띄워봤는데요. 이게 2022년 1월쯤이 한 4.9에서 한 5회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6.2까지 지금 이 헤아라 가치가 좀 떨어진 걸로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이슈도 있고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재정 적자, 그리고 이제 이 룰라 행정부의 이제 재정 감소, 이런 쪽에 네네. 좀 주안을 좀 두는 걸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헤아라 가격을 보니까 한 241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혹시 이 헤아라 전망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게 네.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선은 헤아라 환율이 좀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달러가 강세였던 것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일단은 이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잘 공개를 안 하는 자료긴 한데요. 이제 저희 원헤아로 놓고 봤을 때 네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가고요. 네. 헤아라는 주식회사 브라질의 주가인데, 네. 자, 대한민국은 신용등급이 AA예요. 네. 아주 우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프랑스가 등급이 낮아요. 오. 영국이랑 비슷하고 독일보다 이제 좀 2단계밖에 안 낮은 상태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학생으로 치면 시험을 봤을 때 평균 한 95점쯤 받는 굉장히 훌륭한 네.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리. 네. 근데 브라질은 신용등급이 BB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트리플 B 밑으로는 사실은 좀 이제 낙제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한 50점짜리다.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투기 등급이니까. 네네. 근데 이 환율은 네. 표시를 할 때 달러 원 나누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의 비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비교를 했을 때 네. 과거에 저희가 브라질 투자해서 좋았던 시기는
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네. 브라질이 쫙 치고 올라와서 좋아졌거든요. 상대 비교니까. 네. 그러고 나서 브라질의 신용등급의 차트도 있는데 한 10년간 쭉 떨어졌어요. 한국은 조금 올랐습니다. 네. 아시죠? 이게 보통 시험 보면 90점에서 95점 가는 거랑 95에서 100점 가는 거는 더 어려워요. 아예 다 맞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자, 한국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트리플 A로 가거나 더블 A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트리플 A 국가들은 어떻게 경제를 운영을 하냐면요. 돈을 안 씁니다. 네. 작년에 이제 트리플 A의 대명사가 독일이나 호주 같은 나라인데 호주는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2년 연속 흑자였어요. 네. 그 얘기는 많이 벌고 안 쓰고. 네. 좀 구두세죠. 네네. 독일은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GDP가 빠졌는데 역성장을 했는데 그럼 보통 생각을 하기에 정부에서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독일은 예산을 깎았어요. 못 벌었으니까 안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되게 한 10,000%씩 인플레이션 맞아보는 나라들은 그냥 한 2년 정도 배를 좀 굶주리고 말지 돈 써갖고 하이퍼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놓고 보면 한국이 트리플 A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돈을 쓰는 편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브라질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헤아라가 여기 240원, 210원 요 원자리에서 조금씩 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왜 지난해에 이 헤아라가 더 많이 떨어졌냐? 네. 재정 얘기하셨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공포를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떤 포인트냐면 저희는 채권자잖아요. 네. 브라질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고 거기는 네. 갚아야 될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다른 데서 자꾸 돈을 빌리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빌린 액수가 점점 커지면 걱정되죠. 네네. 갚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좀 이제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원래 23년도에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좀 줄여서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 바로 약간 실제로 막상 해볼라니 다이어트랑 똑같은 겁니다. 먹을 때는 좋아요. 네. 근데 빼려고 하면 저도 올해 연초 계획은 다이어트인데 아직 헬스장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킬 것 같아서 24년도에 사실은 헤아라 채권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건데 네. 결론은 브라질이 맞췄어요. 작년에 재정 적자 비율을 맞췄답니다. 재무부가. 그래서 못 지킬 줄 알았는데 지켰다. 그런데 헤아라는 못 지켰네 라고 생각하고 빠졌으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빠진 거는 시장이 좀 과민했다. 역시 못 맞췄구나 하고 매도가 많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맞았네.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헤아라는 이제 조금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좀 과매도가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헤아라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 예상치는 0.75%였는데 그 1%를 올리는 이제 네. 좀 파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일단 그 채권 가격 변동이 좀 심했었는데요. 올해 2025년에도 두 차례 한 그 2%의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쯤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12월 달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각 1%씩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로 네네. 올릴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다 알려진 정보인 거죠. 네네. 새로운 정보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음 회의가 언젠지를 봐야 되는데 1월 말에 한 번 있고요.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 회의에서 1%씩 올려서 1%포인트씩 인상을 하면 이제 14.25까지 가는데요. 네네. 브라질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랑 금융시장이 싸우고 있는 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할 거다. 중앙은행이 14.25까지 하고도 끝나지 않을 거고 네네.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금 한 15%까지 보고 있어요.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뭐 이제 뭐 헤아라 뭐 가격 가치가 하락하고 네.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제목을 보면은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쓰신 내용이 페닉셀 이후의 투자 전략 요 제목인데 제목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지가 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될까요? 우선은 가격입니다. 네네. 결국 24년도에 제가 요맘때에는 네. 헤아라 채권 팔고 달러 채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다이어트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못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 그랬는데 시장 가격은 못할 줄 알고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이제 한 15% 가까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논의가 쉬울 것 같아요. 네. 15% 이상으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금리가 15% 네. 이상이라고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내릴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워낙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레벨까지 왔어요.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고 미리 말한 거는 네. 사실상 정부한테 협박한 거죠. 같이 죽을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제할래? 네. 그래서 약간의 태도 변화들이 감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시장은 가격은 공포를 좀 반영했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높아진 가격, 금리, 낮아진 가격은 괜찮은 투자 기회다. 그리고 일단은 15%나 되는 금리는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깔아놓고 계시고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리 인하까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부도나거나 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죠.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효과들이 뭐에 관찰되냐면 이 연체율이 늘어나는 모습이거나 혹은 이제 NPL이라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채무들 늘어납니다. 부실 채권. 그 비율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을 가파르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기가 무조건 나빠지게 돼 있겠죠.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데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인하를 할 거다. 그러면 시장은 그걸 또 미리 선반영하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요거를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일단은 너무 기준금리가 높으면 이제 이 경기 침체 이슈로 다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브라질 채권을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브라질의 이제 성장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브라질 채권의 이제 성장률은 어떻게 뭐 전망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그 성장률을 정확히 맞출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연간 성장률이죠. 지난해 이맘때에 지난해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그때는 한 1.5%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브라질 성장률을 최근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3.6%가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와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래서 정확히 숫자를 맞출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브라질의 성장률은 이제 높아지는 궤도에 왔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돈을 빌려준 입장으로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성장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벌면 못 돌려받잖아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여기 숫자를 보시면 성장률이 되게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 이제 망했던 시기였던 거고 오히려 최근에 24년 이후로 보면 IMF 전망이 올해 브라질 지난해 3%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가 3.6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결국 앞으로를 보면 이전보다는 성장률 레벨이 확실히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 내외 성장세가 기본으로 갈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중앙은행은 아마 금리 인하로 전환될 거라 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 이제
그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브라질 채권 그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일단은 이제 그 브라질 채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그 상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헤아라로 투자를 하는 게 있고 이제 미국 달러로 투자를 하는 채권이 있어요. 네.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그 헤아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달러로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지금은 헤아라가 유리하다 봅니다. 아, 헤아라가요? 작년 이맘때는 달러가 유리하다고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 연준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브라질 달러 채권은 미국 달러 채권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내리지 않아주면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갈 거예요. 네. 물론 비과세고 표리가 높고 이런 건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제 지난해 같은 퍼포먼스는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 특히나 달러 채권은 달러원 환율에 노출되잖아요. 100%.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달러원 환율이 1,300원에서부터 1,400, 뭐 많게는 한 80원까지 확 올라갔으니까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1,450원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또 한 10% 환수익이 날라면 1,600원 가야 돼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원화는 조금 안정된다라고 보면 크로스로 갈 수 있는 헤아라가 훨씬 유리해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달러보다는 헤아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기간이 이제 짧게 남은 거는 1년 11개월이 남았고 길게 남은 거는 이제 9년 11개월 거의 10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보면 이제 이 뭐 한 1년 11개월 나온 것도 14.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그 길게 가면 한 15% 정도 나오는데 뭐 기간 설정은 어떤 설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단기랑 장기를 취사 선택할 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가격 상승을 노릴 건가 안 노릴 건가인 것 같은데 단기는 가격 상승은 필요가 없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자만 딱 받고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원헤알 환율 그래서 지금 240원 정도 되는 이 환율이 얼마에 갈지를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만약에 미국 같은 우량한 국가 혹은 유럽 같은 우량한 국가였으면 단기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고 가는 거면 그 나중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금리고 기본이죠. 그다음에 하나는 가격, 금리 변동, 그다음에 하나는 환율인데 어차피 브라질 채권은 환율이랑 금리에 대한 변동은 다 있어요. 그러면 단기로 가서 여기 그 가격 변동을 버릴 것인가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저희가 항상 좋을 때 안 좋은 걸 대비하라고 안 좋으면 좋은 거를 기대를 해보면 지금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브라질 헤아라 그리고 장기채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더 큰 이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힘든 시기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유효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옆에 계신 전병화 연구원님 모시고 브라질 채권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브라질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또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